이제 거기 189 쪽에 야 개편문제 4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워낙 중요하기도 한데 아까는 좀 수업 때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아서 그냥 적당히 그냥 좀 빨리 넘어가고 좀 말았거든요. 그래서 대표 유형 4번부터 다시 좀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이서연 학생 그 또 열심히 먹는다고 또 보나마나 제대로 못 들었을게 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189 쪽에 우리 송 4번을 봅시다. 자, 하여튼 이제 189쪽에 이제 4번부터 좀 대표 문제 4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해당하는 그림에서 자, 우리가 이제 세타의 범위를 나타내봐라라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0과 파이 사이에 세타라는 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동경의 위치가 세타가 몇 바퀴를 회전해서 여기 있는 이제 0에서 파이 사이면은 이제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 이제 동경의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몇 바퀴를 회전해서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 관계가 문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세타와 마찬가지고 3세타도 몇 바퀴를 회전해서 각각 어디에 있을지 예상이 정확하게는 안 돼요. 그냥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2세타가 한 이쯤에 있지 않겠어? 라고 그냥 대충 찍어 보는 겁니다. 뭐 2세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왔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더 돌아서 여기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문제 조건만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타의 위치가 대충 한 이쯤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그럼 3세타는 그럼 2세타가 반드시 X축 대칭에 있어야 되니까 그림을 먼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탑 솔루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문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동경의 위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는 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X축 대칭이 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2세타라는 가게 크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몇 바퀴 이렇게 시초선에서부터 여러 바퀴 회전하고 난 뒤에 다시 시초선에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빨간색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저 위치에 온 거죠. 자, 그리고 3세타도 휙휙휙 자, 시초선에서부터 여러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또 시초선에서부터 조금 더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 위치까지 온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빨간과 노랑에 해당하는 이 각의 크기를 보고 얘네들을 더하면 또는 얘네들끼리 빼면 우리가 정확하게 몇 도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 그림 보고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보통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에 나오는 것들은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X축 대칭이라거나 Y축 대칭이라거나 서로 일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거나 등등등등으로 위치 관계가 정해지고 그 위치의 관계에 맞게 이제 각의 위치, 동경 위치를 그리다 보면은 반드시 이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의 위치까지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더하거나 뺐을 때 특정한 각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빨간 각의 크기와 노란 각의 크기를 만약에 여기서 더하면은 확실하게 360도죠. 한 바퀴라는 이제 가격 크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2세타에다가 3세타를 보태봐라 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서 여러 바퀴 돌고 나서 노란색만큼 추가로 더 움직이게 되니까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세타와 3세타의 합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 여기는 이 2세타에다 3세타 더한 게 우리가 그 각의 합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동경 위치가 시초선으로 오게끔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둘의 각의 합이 시초선에서 여러 바퀴 돌아서 나온 각의 크기구나. 자, 시초선에 정확하게 얘네들을 합치면 동경 위치가 이쪽에 오겠구나라고 해서 자, 그 각의 크기가 도대체 몇 바퀴 회전해서 오는지 모르니까 그 각의 크기를 2파이 n이라고 적는 거죠. 자, 이렇게 2파이 n이라는 의미는 시초선에서부터 여러 바퀴 휘휘휘 회전해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5세타가 2파이 n인데, 자, 여기 있는 세타의 값이, 그러면 5분의 2파이 n과 같고, 요 놈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n의 값을 이제 구하시게 되는 거죠. 자 n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양변을 5분의 2로 나눠서 이제 우변은 여전히 0이 되고요. 자 파이를 5분의 2 파이로 나누게 되면 이제 2분의 5라는 결과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를 뽑아내요. 1 또는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 또는 2를 다시 여기는 세타 자리에 집어넣으시면은 세타의 모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의 값은 5분의 2파이 또는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기 크기를 계산하는 식을 잡아놓고 문제를 이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의 값을 이제 구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다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유제 2번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제 이제 2번 뭐 이 정도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말하는 두 동경의 위치각기에 맞게 자 첫 번째 풀이 순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풀이 순서 이렇게 위치관계에 맞게 그림을 그리자. 그림 그리기가 첫 번째예요. 위치관계에 맞게 두 동경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시고 자, 그리고, 자, 그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두 동경의 합 또는 차를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 합 또는 차를 구해보다 보면은 합 또는 차가 정확하게 몇 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림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림으로 합치고 또는 그림으로 이제 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차를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문제로 바꿔서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이제 4-2번 같은 거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 되도록 하는 가계 개수를 이제 구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 세타의 범위가 또 0에서 파이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라는 얘기는 이제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에 이제 세타라는 각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1사분면에 있다고 그냥 찍어 봅시다. 이건 그냥 예상해서 그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는 정확하게 세타의 위치를 찾겠다 이런 게 보다는 두 동경을 합칠지 뺄지를 결정하려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솔루션에 있는 말들 다 일일이 외워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이제 헷갈릴 게 뻔하고 자,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타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9세타는 y축 대칭이구나. 다시 할게요. 자, 9세타는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축 대칭이 되게 동경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는 요놈을 y축에 대해서 뒤집어서 그리시면 되죠. 여기가 이제 9세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타는 우리가 이제 시초선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이제 위치에 있고 자, 그럼 9세타는 여러 바퀴 회전해서 자, 이제 시초선에서부터 추가로 이렇게 빨간 것만큼 더 올라온 이제 가게 크기예요. 그럼 여기는 노란과 빨강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서 더했을 때 정확하게 몇 도인지 또는 뺐을 때 정확하게 몇 도인지 예측할 수 있는 식을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더했을 때 정확하게 이 빨간 값과 노란 값을 더했을 때 180도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으로 돌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9세타와 세타의 합은 이제 180도, 즉 파이입니다. 파이. 그런데 그 파이가 자, 내가 9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더 회전해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바퀴 더 회전해가지고 추가로 이만큼 더 오는 거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고 나서 세타, 여기 노란색 부분만큼 추가로 더 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파이는 파인데 일반각의 표현을 빌리면 자, 시초선에서부터 여러 바퀴 돌고 나서 파이만큼 더 가는 거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세타가 자, 이렇게 2파이 n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고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세타를 나타내는 식이 나오죠. 자, 이런 식을 뽑아내는 게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의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타에 대한 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타의 범위를 나타냈던 부등식에 여기에 있는 이 n에 대한 식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타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라고 했는데 그 한가운데 동그라미 친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자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 만들어서 우리가 n의 값을 구하는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파이를 빵빵빵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 만든 다음에, 자, n의 개수인 5분의 파이를 나눠요, 양쪽에서. 자, 5분의 파이로 하나, 둘, 세 개로 다 나눕시다. 그러면은 5분의 파이로, 즉 파이분의 5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얘가 크겠죠? 자, 마이너스, 여기 5를 곱하고 파이를 없앨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파이분의 5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여기 곱하면 뭐가 나오나?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2분의 9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n의 값이 자, 정수이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자, 정수니까 0도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되는 거죠. 0,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요. 자,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이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천천히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n의 값이 이렇게 0, 1, 2, 3, 4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n의 값이 5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세타의 개수는 이제 여기는 n의 개수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풀이 순서가 대략 이렇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의 합차를 구해보기. 그래서 합쳐서 정확하게 몇 도가 나오는지 또는 뺐을 때 정확하게 몇 도가 나오는 것을 이제 일반각의 표현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순서를 더 추가로 정리하면 합 또는 차를 이렇게 이 기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을 자, 이렇게 2n 파이 2파이 n이죠. 2파이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n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죠. 풀이 순서를 정리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림 그리고 자, 두 동경의 합차를 구해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만 제대로 하시면 이제 n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니까 이제 이 1, 2, 3 요거를 이제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안 되는 거 수업 때 한번 더 질문을 해보죠. 꼭 아침 자습할 때 요거 유제 4-1번, 2번 정도는 한번 연습, 1번, 3번 정도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요거에는 X, Y축 대칭보다는 식이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5번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대표 5번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아까 우리가 호도법으로 가계 크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쌤이 우리가 호도법으로 정해지는 부채꼴의 중심 가계 크기라는 거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자, 그리고 부채꼴의 코의 길이의 비율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R분의 L로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코의 길이로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타라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R분의 L로 구하고 자연스럽게 호의 길이는 양변의 R을 곱해서 R 곱하기 세타, 즉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여기는 중심각의 크기는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이제 식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작성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원의 일부분이 부채꼴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우리가 원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듭니다. 자, 파이 r 제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원래는 우리가 360분의 자, x도 이런 식으로 원래는 중일 과정에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 360도와 x라는 이 각의 크기를 모두 다 호도법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럼 우리 360도라는 거는 자, 이렇게 2파이라는 각의 크기로 바꿀 수가 있죠. 자,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자, 우리 중심각의 크기 뭡니까? 자, 이렇게 세타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이 약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여기는 R 세타가 문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적어놓은 식에서 L이라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으니 자, 여기는 이 식이 R 세타 곱하기 R이라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즉, 우리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호 곱하기 반지름이라는 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중1 과정에서도 이제 배웠던 식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내가 여기 있는 넓이를 알려주고 호의 길이를 이렇게 알려줄 테니 자, 여기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해서 먼저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반지를 먼저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반지를 먼저 구할게요. 자, 부채꼴 넓이는 10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였나요? 자,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2파이 해서 약분 해주시면은 반지름이 10이에요. 자, 그럼 반지름이 10이니까 자, 이걸 다시 이용해서 이제 세타라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아까 우리가 2파이였나요? 자, 이렇게 호의 길이 이제 2파이였으니까 반지름분의 이게 2파이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이제 파이를 이용한 호두법으로 이제 나타내시면 이제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숙지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유제풀이는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이제 반지름의 제곱으로 넓이를 규정하기 때문에 반지름에 대한 2차식으로 넓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7일최소가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 6번 같은 거 보면은 길이가 16인 철사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길이가 16이 철사로 이제 부채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채꼴이라는 건 이렇게 반지름 두 개와 호 한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철사의 길이 자체가 부채꼴의 둘레를 뜻하는 거죠. 철사의 길이를 다 써서 부채꼴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니까 자, 철사 길이가 부채꼴 둘레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철사의 길이가 자 이렇게 이제 16인가요? 16이고 부채꼴 둘레로 구하는 식은 반지름 두 개 호 하나 즉 2R 플러스 L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L은 16 마이너스 2R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넓이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넓이식은 자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세울 거니까 2분의 1 RN인데 그 L이 16 마이너스 2R로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R에 대한 이제 2차식으로 좀 만드시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 거고요. 자, 이걸로 이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이 만들어질 거고, 자,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가 R에 대한 2차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자,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걸 완전제곱식 이용한 모양으로 이렇게 후다다다다 붙여보시면 되고 그 마이너스 4제곱에 음혈부 붙인 수를 빼는 걸로 이제 바뀔 거니까 자, 이렇게 식을 잡아주시게 되면 S가 16 이하예요. 그럼 이제 그 아래 값의 조건이 4일 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R이 4일 때 S가 최대라는 얘기고 자, 요거 이용해서 이제 최대일 때 L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는 이제 R에 대한 2차식고를 보통 만드는 게 문제 대부분이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넓이 구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느끼실 텐데,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면은 뭐 유제 6-3번 같은 것도 요거 하나만 이제 좀씩 보여드리면 우리가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이라 했으니까 여기 둘레 길이가 여기 한 16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 16인지 아닌지 모르고 둘레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서서 자 여기를 이제 L을 A-2R로 바꿔준 다음에 이런 식에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뭐 이렇게 넓이 구하는 식이 이렇게 변신을 할 거니까 자 이게 R이 최대일 때 이제 값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이제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시면요 L하고 R의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는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서 R이 도대체 몇 A일 때 최대가 나올지를 구하시면은 이제 문제 풀려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제 좀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92쪽 보겠습니다. 저기 대표 7번에서는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뭐 원뿔의 부피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알려줄 때 이제 부채꼴을 이제 원뿔의 옆면을 만들고 그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채꼴을 이용해서 원뿔을 만들게 되면 자, 여기에 밑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밑면도 있어야 되고요. 저 밑면이 뭐 있다라는 말을 문제에서는 하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고깔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채꼴이 있고 이게 딱 밑면도 이제 밑면에 해당하는 원도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자, 요걸로 이제 원뿔을 이제 접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의 원뿔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호의 길이가 6파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이 부분의 길이가 이제 6파이라고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넓이가 15파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반지름, 즉 이 부채꼴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지. 자, 호의 길이 알려주고 넓이 알려주고 요거 호의 길이 알려줬던 얘기는 여기 반지름 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는 15파이 하는 넓이는 이렇게 나왔을 거죠? 자, 여기 요 호의 길이를 어차피 이제 이렇게 L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대로 부채꼴에 저 반지름의 길이가 원뿔에서 모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6파이 곱하기 L 해서 L의 값을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아마 5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L의 값이 이제 5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부채꼴에 반지름이 원뿔의 모선. 자, 그리고 여기가 6파인 거 보니까 원뿔이 밑면이 있었다면, 자, 여기는 밑면의 반지름은 이제 3이 돼야 되겠죠? 자, 왜냐면 여기는 이 원뿔에, 여기 원뿔의 밑면에 이제 둘레가 저기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는 원주가 6파인 것에 반지름은 3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것까지 겨냥도에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부피 구하라고 그랬죠? 높이를 알아야지 부피 구하죠. 자, 그럼 높이는 피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h가 얼마인지 피타로 이제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부피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구하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모르실 것 같진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에서는 원뿔의 겉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한 이쯤 되면 원뿔의 옆넓이 구하는 것도 좀 까먹잖아요. 자, 원뿔의 옆넓이 구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원뿔 옆넓이 구하는 거는 요걸로 해주세요. 자, 겉넓이 구할 때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이라는 거 까먹어서 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파이 곱하기 자, 모선 곱하기 밑면에 자, 반지름은 밑반이라고 쓸게요. 밑면의 반지름을 곱해서 옆넓이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뭐 문제 엔간한 거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도형 문제에서 사실 도형이 그림이 어려우면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앞에서 배우는 이제 좀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 구하는 식을 아무리 기억하고 있어도 도형이 어려우면 조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7-2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유제 7-3번 한번 볼게요. 유제 7-3번은 이제 좀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예, 유제 7-3번 보면은 호 AP 길이와 현 AB 길이 즉 원의 지름과 이게 부채꼴의 지름이죠. 이제 부채꼴의 지름과 반원의 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도록 하는 이제 조건으로 반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문자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부채꼴의 반지름을 그냥 자, R이라고 정하면은 이제 여기가 R이에요. 여기가 R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삑 하고 이제 여기가 P고 자, 그럼 여기는 AP 길이는 그럼 자연스럽게 2R로 정해지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이제 반지름 이용해서 나타내시기만 하면 자, 우리가 R분의 호의 길이, 즉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그 비율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그랬었죠. 그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불리는 각의 크기였고요. 자, R분의 2R이니까 각의 크기가 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구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부채꼴 두 개의 넓이의 비율을 구하는 시계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꼴 OAB와 부채꼴 OBP의 넓이 비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 부채꼴의 넓이분의 넓이를 뭘로 구할 수도 있냐면, 부채꼴의 넓이의 비는, 자, 호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호의 길이를 세팅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는 원래, 자, 2파이r이 원주니까 반원이면 파이r이 원주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반원에 해당한 호의 길이는 파이 r입니다. 그럼 그 파이 r에서 2r만큼 빠진 게 여기는 bp라는 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하고 요놈의 비율이 문제에서 원하는 부채꼴분의 부채꼴이 되는 겁니다. 부채꼴 넓이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 OBP가 분모고 OAP가 분자였으니까 요놈분의 요놈 해서 식을 그냥 약분해가지고 파이를 이용한 식으로 그냥 나타내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시면은 여기 193쪽에 있는 거는 그냥 삼각비 문제라서 사실 중3 심화 문제거든요. 중3 심화 문제라 선생님이 조금 금방 알려줄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여기 8-2번하고 8-3번만 좀 도형이 까다로운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8-2번 그림 그려놨고요. 이제 AD하고 AB 길이 갖고 BC의 중점이 D였으니까 여기 보이는 BD하고 DC의 길이도 같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탄젠트 C와 탄젠트 B의 값의 비율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일반적인 도형에서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려면은 이제 중3 버전으로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될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BD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쪼개서, 자,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B를 구할 수 있는 식과 탄젠트 C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동시에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 여기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ABH에서 탄젠트 B를 나타내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직각삼각형 ADHC에서 탄젠트 C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B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적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거으니까 여기 있는 BH 길이와 HD도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냥 문자로 나타내겠습니다. AA 이렇게 쓰면은, 자, D가 BC의 중점이었으니까 여기는 2A라고 하겠죠. 자, 그럼 탄젠트 B를 나타낸 식은 A분의 AH인데, 자, 그럼 탄젠트 C를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CH분의 이제 AH꼴로 이제 쓰여지게 될 거니까, 이제 요거 이용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탄젠트 C분의 탄젠트 B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항상 이제 삼각비라는 거는 중3 버전에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만, 직각삼각형이 존재해야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조선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8-3번 이어가면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이제 8-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선생님이 이제 중3 2학기 과정을 좀 설명하다 보면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자, 이런 그림이 나올 때요, 이제 반드시 이게 원과 원이 이제 내접하는 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말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원과 원이 외접을 하든, 항상 이제 원과 원이 이렇게 내접을 하든지 간에 이제 어떤 그림이든 우리가 이렇게 원과 원이 접하는 그림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해서 원과 원이 접하는 지점까지 쭉 같이 연결되게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중심과 중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성분은 원의 반지름에 합의되거나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에 차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 부채꼴이라는 것도 원의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커다란 원의 일부분만 여기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여기까지 같이 원이 접하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게 이렇게 선을 찍 그으셔야 돼요. 항상 이제 이 동작이 그냥 그림 보자마자 그냥 손버릇이 저 선을 긋게 그냥 단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반드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접선이 있어요. 항상 이제 이렇게 이 원에 접하는 선분이 있다, 접선이 있다 그러면은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을 반지름으로 이제 긋는 작업이 필수. 자, 저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동의 직각삼각형 두 개로들 쪼개지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 읽어봐요. 자, 이 작업을 그냥 먼저 해놓고 그냥 문제 읽어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하라고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2세트하고 반지름이 이제 A인 부채꼴에 대접하는 뭐 이딴 말이 써져 있죠? 자, 그럼 이미 2세타라는 가격 크기는 이렇게 합동의 직각삼각형 두 개가 그려지면서 세타, 세타 저렇게 쪼개져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분의 길이를 R이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A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해당하는 이 A와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A라는 선분의 길이는 여기는 노란 선분의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큰 부채꼴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자, A-R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접선의 이제 길이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질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R과 A-R의 이제 관계는 이 세타에 대해서는 자, 빗변과 이제 높이의 관계거든요. 세타라는 각의 입장에서 보면, 자, 세타랑 마주보는 게 아니고, 여기 직각삼각형 빗변이 A- 아니니까, 그럼 세타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 자, 세타를 가는 식을 만들어 보면, 세타를 기준해서 얘가 빗변, 여기가 높이니까, 사인 세타를 이제 얘네들의 비율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는 A-R분의 이제 R이니까, 자, 요 식을 R에 대한 방정식으로 고칩니다. 우리가 접선의 길이를 모르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한 식으로 얘네들 정리를 하기가 좀 그래요. 뭐 문자를 설정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아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사인 세타에 대한 식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사인 세타가 A-R분의 R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게 R과 같다는 식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도 엄연한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A와 마이너스 R에 골고루 곱해져서 R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R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자, 이게 골고루 곱해주고, 자, 여기서 R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거는 자, 이 항에서 제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R에다가 R 더한 게 이제 사인 세타 A가 되는 거고, 자, 사인 세타 플러스 1에다가 R이 곱해진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R의 값을 이제 구하는 식을 만들어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R의 값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1에다가 A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A를 앞에다 쓸게요. 자, 이렇게 된 식을 고르시면 이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8-3번 문제였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여기까지 8-2번, 8-3번은 이제 엄연히 말하자면 삼각함수의 정의, 이제 여기 고등과정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중상과정에 있었던 삼각비를 그냥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고등수학에서는 다시 정리를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단위원이라는 거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중상과정에서 딱 요만큼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예각의 삼각비의 성질을 이제 배웠었는데, 자, 이게 그림의 4분의 1짜리라고 그랬죠. 원래 완전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좌표축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하나 그려서 이제 삼각함수를 재정의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원 둘레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x축의 수선을 내리고 자, 중심까지 반지름을 그어서 이런 직가삼각형을 뽑아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삼각비의 뜻을 이용해 주면은 자, 여기서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이 이제 일종의 원의 이제 반지름이 이제 일종의 여기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인 직선이 원의 둘레 만나서 생기는 이제 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반지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직선이죠. 이런 반직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반직선이 이렇게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원 둘레 있는 한 점과 여기서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P라는 점에서 수선을 내려서 POH 이렇게 이제 가계수위를 만들고 이 가계수위 세타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비의 정의에 의하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이 각각 사인과 코사인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고 뭐 그랬던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빗변은 원의 반지름이죠. 자 그리고 P라는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말 그대로 X, Y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PH기가 Y였고 OH기가 X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관계를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삼각비의 뜻을 이제 적용했을 때 자, 반지름의 X좌표 자, 그리고 반지름분의 Y좌표를 쓰면 잘못했어요. 자,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가 각각 사인과 코사인이 되는 거였고 탄젠트는 우리가 x분의 y 요걸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즉 우리가 이제 중심이 이제 여기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런 반직선 즉 동경이 이렇게 쭉 회전하면서 이런 원과 만나는 점이 있었을 때 그 점의 x좌표 y좌표가 자 각각 여기 있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결정하는 수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P라는 점에 x좌표, y좌표와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이용해서 각각 이렇게 삼각함수를 새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번에 우리가 좀 배웠었던 거고, 특히나 이런 x분의 y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는 얘네들의 밑변분의 높이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x분의 y는 이 OP를 포함하고 있는 이 반직선의 이제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직선 자,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식이기도 했고, 우리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요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 가서 다 할 거긴 하지만, 이제 미리 좀 이제 구주입의 교재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역수 개념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 이제 기억하면은, 이제 여기가 R분의 이제 Y라고 비율을 냈지만, Y분의 R로 역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얘네들을 보고 코시컨트.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역수 또 취해주면 여기는 시컨트. 자, 그리고 얘네들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기호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y분의 x, x분의 r, 그 다음에 y분의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x하고 y 값이 이제 바로 이런 삼각함수의 값이 되려면은 반지름, 즉 여기 있는 단연의 이제 반지름은 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 원이라는 건 서로 이제 닮음이기 때문에 중심이 원점인 원이 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이즈를 작게 해서 그리든 크게 해서 그리든 어차피 다 원끼리는 닮음이니까 자 이런 R분의 X, R분의 Y라는 이런 비율들이 달라지지 않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삼각형들이 다 닮음이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자 이렇게 원의 반지름이 여기서는 R이라고 그냥 대표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 흔히 조금 쉽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단연의 반지름을 1로 맞추고 문제를 좀 푸는 일들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참 여기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 안 했는데 굳이
이런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신 분들은 이거 스킵하고 바로 문제풀이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대표 구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대표 구본은 자, 여기서 이제 원점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에 있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이 있다고 했으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삼각면을 길쭉하게 이제 표시해서 여기쯤에는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가 있다고 하고, 자, 동경을 이게 찌 그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시청에서 이렇게 회전한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제 구해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가볍게 자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원을 그려서 이제 풀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지름이 1이라고 강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점에 자, XY 좌표를 이제 구하면은 그게 이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위원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단위원의 반지름 1로 강제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에 XY 좌표의 값이 그대로 이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점의 XY 좌표를 구하는데 그거를 이제 삼각형의 닮음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3이고 자, 여기는 이 점의 이름을 Q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1이잖아요. 자, 그럼 닮은 비가 이제 자, 이제 13분의 1이죠. 자, 여기 13이라고 이렇게 구해준 거는 그냥 마이너스 5제곱과 마이너스 12제곱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13분의 1이 이제 닮은 비니까 자, 그럼 Q라는 점의 X좌표는 자, 요게 13분의 1을 한 거고 여기 있는 이 Y좌표를 13분의 1을 하면은 Q라는 점의 XY좌표가 바로 나오면서 여기는 13분의 마이너스 5와 이제 13분의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Q의 XY좌표가 그대로 코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뭐 탄젠트 세타는 이 반직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탄 세타는 자,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로 바로 x분의 y로 구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바로 문제에서 뭐 세컨드 세타야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역수니까 이제 문제 바로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제 9-2번을 또 이런 과정으로 이제 풀어본다면, 이번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우리가 이제 원 그리고 좀 얘기할게요. 자, 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게 방법은 여기는 이 코사인 세타의 분모에 있는 이제 3이 이제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의 이제 뜻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 원을 반지름이 4인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계속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1, 뭐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1,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이쯤에 있다고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P인 거고요. 자, 동경 만들어서 자, 원과의 교점도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Q라는 점의 이제 좌표를 이제 좀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Q라는 점의 X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자, 여기 길이 그냥 3분의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아까 이만큼의 길이가 1이었죠? 반지름이었으니까. 자,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냐? 2대 3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대 3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2대 3 하시면 여기가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는 그냥 삼각비를 굳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닮음으로도 좀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A를 구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A를 구할 때, 자, 지금 여기가 3분의 2였으니까, 자, 3분의 2와 이런 제곱해서 1이 나오는 관계를 이용하시면은, 자, 여기가 아마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 1제곱에서 이제 1에서 이제 3분의 2의 제곱을 빼면은 9분에서 9분의 5, 3분의 루트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A의 값을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2대 3이었으니까 요놈도 요놈도 2대 3이라서 자, 여기는 이제 A의 값은 여기에 2분의 3배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A의 값을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삼각형 닮음으로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부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했죠. 우리가 단위원의 반지름은 1로 강제를 했을 때, 자, 동경의 h가 1사분면에 있으면은 원이랑 만나는 점에 xy 좌표가 다 양수니까 코사인도 사인도 양수고 x분의 y 해서 나오는 기울기도 양수니까 여기는 모든 함수의 부호가 이게 양수가 되는 거고, 이제 동경의 h가 여기 있어서 자, 이사분면에 있어서 이제 가게의 크기가 이제 이사분면의 각일 때 그때 이제 단위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말 그대로 이사분면이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를 1로 강제를 하면은 여기가 마콤마 플러스 즉 사인은 양수인데 나머지 코사인이나 탄젠트 얘네들은 모두 다 음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탄젠트 기울기만 양수고 xy 좌표에 해당하는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음수 여기는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그런 이제 사분면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사와 코를 곱해서 음수. 자, 그다음에 이제 사, 코 이렇게만 적을게요. 사, 코를 곱해서 음수. 자, 코와 탄을 곱해서 양수.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사, 코는 부호가 다른데 코와 탄은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코와 탄은 부호가 같은데 사하고 코는 부호가 다른 공간이 여기인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니까 야, 제2사분면에 있는 각이구나. 이렇게 H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뭐 나머지들은 한번 이제 조건들 보면서 식 간단하게 부호 판단하셔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요새 이제 그 대표 11번 같이 우리 삼각함수 식을 계산하려면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1이 되는 이런 단위원을 이용해서 동경의 위치 잡아주고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교점에 xy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점의 x 좌표는 여기 각의 크기가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기는 이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 탄 세타는 자, x분의 y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자, 코 세타분의 사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단위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x좌표와 y좌표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xy 좌표를 우리가 삼각비로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얘네들 제곱의 합이 무조건 이제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온 거였죠. 자, 기본적인 이론은 딱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여기 수학일에 나오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선생님 약식으로 쓸게요.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4분의 1 빼기 사의 제곱, 탄의 1 빼기 탄 제곱, 그 다음에 코분의 1 빼기 코 제곱,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자, 얘네들을 이제 다 뭐 할 거냐면 일단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전개하기 전에 미리, 자, 이렇게 사, 코와 탄이 섞여 있는 문제에서는 탄젠트가 있는 부분들을 자, 요 모양으로 4분의 코로 또는 코분의 사나 4분의 코로 고쳐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분의 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조금 꾸며주면은 자, 여기는 이제 여기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 즉 코분의 이제 여기는 4분의 코라고 써야겠죠. 순서 맞출게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전개를 할 거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고 식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곱분의 1 더하기 1 빼기죠. 이 2가 나올 거고요. 여기 사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빼기. 자, 요 놈을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자, 사제곱분의 코제곱. 자, n이 뜻이 없으니까 둘이 곱하면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옵니다. 코제곱분의 사제곱.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이제 코제곱분의 1. 자, 요거는 그냥 가로 묶어줄게요. 요것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각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풀어주고 나서 합쳐서 1이 되는 관계가 이렇게 제곱되는 전개식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잘 찾으세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끼리는 합치면 1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분모가 같은 거 찾읍시다. 자, 코제곱과 코제곱,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한번 이제 모아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 동그라미끼리, 분모 같으니까 모아봐야지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코제곱분의 1에서 코제곱분의 4제곱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자, 코제곱분의 1마 4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이 이항을 한 모양이 분자에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코제곱분의 코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파란색 동그라미를 모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노랑 동그라미, 요거랑 요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노랑 동그라미 엮어주면은 싸제곱분의 1에서 싸제곱분의 코제곱을 빼는 거죠. 자, 그럼 싸 빼기 이제 1 빼기 코제곱은 이제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해서 또 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양처럼. 자, 싸제곱분의 싸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싸제곱과 코제곱을 더한 거예요. 그럼 플러스 1 쓰시면 되고, 이제 상수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모읍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이렇게 둘이 합쳐서 0돼서 날라가고요. 이것만 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제 전개해서 간단히 하기. 자, 그래서 이제 사분의 코와 코분의 사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간단히 이제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들을 이제 풀다 보면은 오히려 유제 11-3번에 뭐 1, 2, 3 이런 정도만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자, 뭐 여기 한 1, 2만 할게요. 이제 식을 또 간단히 하는 것들. 자, 이제 11-3번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1번. 코분의 탄, 이제, 일단, 코제곱분의 1을 더하는 거네. 자, 이렇게 이제 더하는 건데, 자, 통분을 합시다. 자, 그럼 통분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반드시 이렇게 뭐, 싸하고 탄젠트가 같이 섞여 있으면요. 자, 다 탄젠트 코분의 싸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코분의 탄이니까, 자, 여기다가 양변에 코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코분의 싸가 됩니다. 코제곱분의 싸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통분도 되는 거죠. 여기다 1 더해요. 자, 그러니까 코제곱분의 싸 플러스 1이 됐는데, 이제 코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1만 싸제곱으로 고쳐서 우리가 이제 모양을 아래에도 사인이 있고 위에도 사인이 있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특히나 분수식 같은 데서는 다 모양을 이렇게 같은 함수로, 같은 종류의 함수로 고쳐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수식의 값을 간단히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 약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최대한 모양을 줄이면은 요놈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식은 요거 보고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번분수가 나오네. 자, 이번은 하다가 공간 모자라면 여기다 할게요. 자, 1 탄젠트 분의 코사인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1만 탄분의 1분의 싸. 자, 항상 탄젠트는 코분의 싸로 이제 고쳐서 이제 풉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모양을 고쳐요. 자, 그러면 1 빼기 코분의 싸.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자,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은 사분의 코. 자, 여기 고치고 이제 번분수니까 분자 분모에 코시아인 시아인 이런 거 곱해. 자, 발음 이상한 건 기분 탓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사인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 자, 그러면 1 빼기 4분의 자, 코 빼기 4분의 코 빼기 4분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는 그럼 4 빼기 코가 되거든요. 4 빼기 코분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통분도 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통분도 된 거잖아. 자, 여기서 자, 여기 얘네들 분모는 부호만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호로 바꿔준다 생각하시면은 통분이 되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딱 여기까지만 이제 식을 보여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추가로 간다는 건 여러분들 하시고 3번도 니네들이 해. 안 할 거다. 힘들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97쪽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로 이용해서 다른 삼각함수를 이용한 시계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 세타가 3분의 4예요. 자, 그러면 3분의 4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1인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 1인 원에서 이런 삼각함수의 값이 주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원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짜리인 직선이 이제 그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짜리 이제 좀 반지름을 이제 반직선을 이제 좀 그을 건데 각의 범위가 3, 4분면이죠.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니까 자, 이런 반직선을 대충 그을고 자, 여기 길기가 3분의 4인 거야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제 자, 요놈의 비율이 3분의 4가 되는 거죠. 반지름은 1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같은 거 만들고 여기다가 3K, 4K 이런 거 비율 잡습니다. 자, 그래야 3분의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K 값을 굳이 안 구하셔도 돼. 왜냐하면 여기는 이 점의 XY 좌표가 자, 3K, 4K인데 얘네들이 곧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결정할 거거든요. 물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3대 4대 5에 해당하는 비율이 나오니까 여기 3K제곱과 4K제곱을 1이라 생각하면은 K제곱도 구할 수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3대 4대 5에 여기가 5K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K값이 5분의 1이라서 자, 이렇게 여기는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비율이 3대 4대 5니까 자, 그거 이용해서 자, 여기는 뭐 XY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도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삼각함수의 값을 하나 이용해서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비율로 구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줬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이제 푸시기만 하면 되는 게 이 문제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늘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유제 12-3번 같은 거 볼게요. 자, 유제 12-3번 같은 건 주어져 있는 탄젠트에 대한 식을 탄젠트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풀어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12-2번이에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탄젠트 세타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3번도 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3번은 자, 여기서 4 곱하기 싸지고 더하기 2 쌓고 자, 요런 문제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앞에 11-1번에도 있는데요. 자, 여기 우변에 있는 일은 그냥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 이렇게 바꿔서 이제 좀 해결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싸와 코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럼 싸와 코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면 걔네들의 인수분해서 싸 코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인수분해 된 걸 이용해서 싸와 코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작성하면 자연스럽게 싸분의 코로 이용해서, 코분의 싸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좀 내일 아침에 보시고, 일체도 풀고 해보시면 되겠죠?